공부 동기부여 방송 공부방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. 오늘 한번 공부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정말 오랜만에 또 버리지 않은 이거 뭐야 옛날 달력이에요. 제가 시험 공부할 때 봤던 달력을 끄집어냈습니다. 6월 18일 보시면 6월 18일 제 1차 점수가 나옵니다. 6월 18일 1차 점수 몇 점인가? 6월 18일에 시험 봤고요. 77.5 맞았습니다. 그래서 6월 18일 77.5 맞고 합격했고, 또 어딨지? 9월 달에 보이시죠? 이때는 2차 시험이 추석 바로 전주에 있었습니다. 보세요. 9월 9일, 9월 10일 날 제가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군요. 이때 제가 2차 시험을 63점인가?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. 자, 제가 그래서 달력을 한번 봤어요. 그래서 요걸 쓱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민법이 끝나고 1순환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럼 앞으로 대충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?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와 맞지 않으시거나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뭐 안 보시면 되고요.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말아 주십시오. 그냥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입니다.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요것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마음에 드는 걸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저도 공무원 뭐 객관식 공부하는 책도 봤었고 뭐 저기 뭐 다른 책 뭐 불합격을 뭐 피하는 법 이런 책도 보고 뭐 다양한 또 합격 수기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많이 봤겠죠.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공부 방법은 되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. 그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있겠죠. 하지만 공부 방법은 머리와 사람의 머리와 어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1년 공부했다고 1년에서 붙었다고 남들도 1년 붙는 게 아니고요.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붙었다고 남들도 똑같지 않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시고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옛날부터 원래 그 공부 방법이 잘 맞으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빨리 붙으시면 되고요. 내가 뭐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다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이 방법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이 방법을 써서 본인하고 잘 맞으면 성공을 하시는 거고, 잘 안 맞으면 사실은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.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, 어쨌든 계획을 좀 이제 짜보려고 합니다. 계획을 좀 짜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써놨어요. 일단은 12월 중순에 1순환 강의가 대충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전 초심자를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일단 학원을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뭐 학원 선택하는 뭐 그런 요령?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볼게요.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신다는 전제 하에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겠죠. 그래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직접 다니시거나 뭐 그런 부류들, 그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대충 12월 중순에 일단은 뭐 1순환이 끝난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기본 강의를 좀 열심히 따라가시고, 이제 민법이 끝났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동영상 무료 강의 같은 거 열어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나 아니면 내가 다시 복습 계획을 좀 짜서 한 번 더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. 그래서 기본서를 한 2회독 정도 민법을 비롯해서 나머지 뭐 정 어려우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험 과목이 헌법, 상법, 민법, 가족관계 등록대행 관한 법률, 민사집행법, 비동사건 절차법 및 상업등기법, 부동산 등기법, 공탁법 이렇게 8과목입니다. 정말 많아요. 책으로 하면 막 이만큼이죠.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법무사 시험이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에 일단 좀 압도가 되게 됩니다. 그렇지만 일단은 큰 거 위주로, 일단은 뭐 민법이 가장 중요하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비중이 큰 게 뭐예요? 1교시에는 상법이 좀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민법과 상법, 그리고 민사집행법, 부동산 등기법 이런 거라도 2회독 정도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회독을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2월 한 중순부터 이제 그 한 3월까지
제가 볼 때 한 12주 정도, 12주 정도, 예, 제가 써놨는데 12주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, 시간이. 지금 아직 그 시험 날짜가 발표가 안 났어요. 한 1월달? 그때쯤 발표 나나요? 예, 그때쯤에 발표가 나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죠. 하지만 지금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2주 정도면 한 2달 반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한 12주 정도는, 기본서를 한 번 더 보면서, 제 생각에 그때 여러분이 그 법원 내부 기출 시험 문제집이 있어요. 예, 뭐, 좀 출판사에서 내는 것들이 있는데, 그 법무사 시험 말고도, 예, 법원 승진 시험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법원 서기보, 그리고, 법원 승진, 7급 승진,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객관식까지, 그리고 법원 행시도 있기도 하고, 없기도 한데, 하여튼 그 문제집을 사서 좀 책을, 같이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그때는 기본서를 보고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니까, 객관식 그 기출 문제를 보고 요거를 책의 어느 부위에 나와 있나 이렇게 좀 찾아보는,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볼 때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그런 좀 기본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부터 2월 말 그때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이제 구입을 하겠죠. 예, 그래서 그 문제집을 구입을 해서, 예, 객관식을, 예, 푼다기보다는 객관식을 보는 거죠. 객관식을 한 2달 정도? 한 2달 정도는 이제 객관식, 그러니까 기본서도 보고, 객관식도 보고. 벌써 기본서 그러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네요. 예, 그리고, 나면 한 또 4주 정도, 예, 4주 정도, 한 달 정도 해서 다시 객관식을 보고, 예, 그때도 뭐, 시간이 가용하다면 기본서 쭉 한번 스킵하고, 객관식도 보고, 예,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예, 시간이 없거나 또 아니면 실력이 좀 되시면 객관식만 봐도 됩니다. 제가 볼 때는. 예,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한 10일 정도가 남을 거예요. 그래서 10일 동안 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 남고 그럼 5일 정도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이틀이나 하루, 예, 그 정도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그 계획이 나오면 거꾸로 달력을 보고 이렇게 뭐 하루 이틀, 5일, 10일, 4주, 8주, 뭐 한 12주 뭐 요 정도로 한번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본인이 짜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. 공부 계획을 왜 짜는 게 중요하냐? 내가 계획을 제대로 안 짜놓으면 그날 진도를 이렇게 맞추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자꾸 진도가 밀리게 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.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양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맞춰서, 예, 달력에다가 뭐 동그라미면 동그라미, 세모면 세모, X면 X 이렇게 계획을 매일매일 기록해서 하루하루의 목표량을 달성하듯이 공부를 해야지, 예, 진도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도 진도가 밀릴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학원 강사분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할 때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. 진도는 밀리라고 있는 것이다. 하지만 최대한 그 밀리는 진도를 최대한 억제시켜가면서 최대한 안 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. 그래서 최대한 좀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스케줄을 짜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에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재밌는 공부 방송을 만들고 또 법무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제가 또 법무사를 하면서 느꼈던 또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.